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펫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창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펫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종의 그 기본이 되는 펫샵의 개념과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펫샵 자체도 상당히 생소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어떤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필수 불가결한 점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애견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세대수가 전 인구의 한 30% 되기 때문에 또 30% 중에서도 또 펫샵을 직접 이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서 또 100%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아직 그 반려동물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저변학대가 덜 된 상황에서 특히 펫샵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점포의 개념은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편의점이 한 뭐 4만 개 이렇게 되는데 1988년도에 세븐일레븐에서 가락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 있는 주위에 1호점을 냈던 게 첫 번째 점포인데 그 점포가 벌써 4만 개쯤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펫숍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펫숍은 일반화되고 우리 주위에서 익숙한 매장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도 마트라든지 큰 슈퍼마켓에 가면은 펫샵이 일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펫샵이 형성되어 있는 창업 어떤 샵으로서 펫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펫숍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펫숍 구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펫숍의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면 펫샵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소비자가 매장 방문을 통해서 소매점업 기능과 함께 펫에 관한 상당한 정보 전달과 또 펫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점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일반 소매점처럼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아직 펫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좀 제공해 줘야 되고 또 펫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펫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펫샵의 일반적인 어떤 개념은 뭐 특징이 되면 펫샵은 방문을 통해서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받는다. 단순하게 상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훈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상품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펫숍의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해 전문숍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도 펫 용품을 펫푸드라든지 펫 의류 뭐 이런 걸 판매하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상품 그리고 또 폭넓은 상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어떤 샵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펫샵을 통해서 사육관리 정보와 신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지금은 펫산업이 상당히 5조대로 상당히 평창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품들을 관심 있게 정보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신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패시브 상품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뭐 패시샵 이외의 어떤 미용이라든지 호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의 서비스를 같이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포토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막 같이 해서, 물론 이제 펫샵이 성숙되면은 그 지금 이야기한 미용은 미용실 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업은 호텔업이라든지 별도의 업장으로 구분이 되고 전문화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펫샵에서 다른 일련의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들이 조금 더 차별화를 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펫샵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오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펫샵 내 근무자는 특히 펫의 사육 지식이라든지 상품 지식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된다. 또 자기가 물론 키워보고 자기가 어떤 뭐 경험해보는 지식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학습을 통해서 펫에 대한 지식, 어떤 그 사육, 특별히 사육, 훈련, 교육과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펫샵의 창업 준비는 어떻게 하냐? 창업 준비는 사업계, 운영 형태, 입지 조건, 인테리어 설비, 매장의 디스플레이, 펫샵이랑 그 밖의 시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은 뭐예요? 만약에 펫샵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펫샵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펫을 좋아한다, 그래서 펫샵을 한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펫샵에 대한, 펫샵도 사업 나침판과 같은 그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나침판이 필요하듯이 나침판과 같은 그런 어떤 그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배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처럼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펫숍 운영 형태도 선정 규모에 따라서 개인형 일반 매장과 프랜차이즈를 나눌 수 있다. 자기가 단독 매장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으로서 펫샵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자기가 펫샵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을 때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자기가 펫에 대해서 상품 지식과 많은 지식과 그리고 또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대 서비스 지식이 있다 그러면 단독 샵을 차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펫샵의 입지 조건, 펫샵을 이제 입지 조건이라면 펫샵을 어디다 차릴 거냐. 이거는 임대료가 이제 펫샵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나 어떤 뭐 롯데리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입지에 의한 산업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데 하는 거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펫샵도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매출의 한계, 또 특히 주거지 밀접 지역이라든지 애견에 대한 펫에 대한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이 고객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임대료가 부담이 덜 가고 주차 공간이 있는 상권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데 펫샵을 차리는 게 좋다. 인테리어와 설비는 한번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펫샵은 바꾸기 어렵다 이거죠. 왜냐면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내가 하고 펫샵을 하고자 하면 다른 펫샵들에 대한 시장 조사, 다른 펫샵들에 대한 인테리어 조사를 충분히 해서 나의 펫샵을, 우리의 펫샵의 인테리어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시행착오를 뭐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겠습니다. 매장의 디스플레이, 펫샵도 그러니까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 보기도 전 떡이 먹기도 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잘 팔릴 수 있고 안 팔릴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전단도 예쁘게 옷을 입고 전단을
뿌리는 것 같고, 그냥 뭐 나쁘게 옷을 입고 옷을 뿌릴 때 고객들이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상품의 판매가 천지 차이다. 펫샵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로는 입구에 이중 구조물, 그러니까 펫샵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부분 이중 구조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환기 시설이라든지 또 음향 시설 이런 것들 부대적인 다른 샵과 달리 조금 더 펫샵이기 때문에 갖춰야 된 어떤 그 설비들이 이런 설비들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또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시 추가 공사를 하면서 며칠 영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할 때 충분하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펫숍의 운영이다. 매장의 차별화된 특징과 전문성, 차별화된 전략의 예를 한번 보면 펫샵에서 펫푸드하고 뭐 의류 이런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펫푸드를 좀 많이 전문적인 거를 하는 거에 그루밍숍으로서의 전문성, 그 다음에 고양이 용품, 애견용품뿐 아니라 고양이 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상주라든지 관상어라든지 이러한 좀 넓다면 그런 것까지 구상, 특수동물의 전시와 용품의 판매라든지 수족관 카페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상품으로서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우리 펫샵을 조금 더 차별화돼 전문성이 있도록 보이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장의 구조와 동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는 옷 구매를 위한 피팅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애견도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애견도 입어보고 뭐 사진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미용실을 같이 있다면 미용실을 같이 겸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및 세미나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사실 요즘은 이제 너무 심화돼가지고 애견 전문 포토샵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또 조금 넓은 그 펫샵에서는 포토존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음료 이런 거를 하는 공간을 주어가지고 충분하게 편의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펫샵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차별화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상품 관리도 펫푸드는 역시 어떤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애견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론 이제 사람보다도 더 말을 못하게 사람은 그래도 뭐 잘못되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위생관리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펫푸드는 보관과 유통기간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친절, 청결, 유통기간 이런 거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모든 소매업의 기본은 친절, 청결, 친절하고 청결하고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지 않고 셀프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품을 디스플레이로 해주는 게 좋다. 상품을. 고객이 찾지 못하면 종업원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상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푸드 이외의 제품도 빈 공간에 벽면을 활용해서 항상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진열을 할 수 있는 거다. 고객이 이렇게 회유할 수 있도록 상품을 재밌게 아기자기하게 진열해 놓는다. 의류 경우는 또 계절에 맞고 다양한 사이즈를 구별한다. 그리고 또 요즘은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또 우비도 있어요. 우비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 놓는다. 그 다음에 재고 물품은 이벤트 또는 세일을 활용해서 항상 그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품 관리를 효율화시켜야 됩니다. 그 이외에 서비스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펫샵에서는 서비스가 그 서비스도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를 구성해서 어떤 서비스는 유료로 하고 어떤 서비스는 무료로 한다. 그다음에 폭넓은 서비스를 구성으로써 좋은 이미지의 전문 샵이 된다. 포토는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리고 미용은 유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맞춤형 서비스 관리, 반려동물 전문가로서 상담 및 서비스 관리. 그러니까 펫샵을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흰 가운을 입고 좀 전문성 있게 상담자로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애견에 대한 그 미용,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의 그 간호와 같은 뭐 이러한 그 돌봄, 이러한 부분을 믿고 소비자가 상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고객 불만의 관리와 대응. 고객 불만의 관리도 제품과 미용 고객의 신속한 관리와 대응은 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다. 그리고 미용실을 같이 운영하는 거가 펫샵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이길 수 있다. 많은 상품들이 펫샵에서는 그냥 사가나자 미용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미용을 펫샵을 운영하는 샵 매니저가 미용 정도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미용을 좀 배워서 미용은 유료로 한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을 했을 경우에 부가적인 서비스도 되고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 펫샵 고객 관리는 조금 더 또 좀 더 다른 거죠. 일반 상품의 고객 관리는 사람과 관계만 돈독이 되면 그 사람 재방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반려동물도 고객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를 들면 고객 이름, 반려동물 이름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더 한 수 이의 고객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시선에서의 스트레스 환경을 최소한 줄이고 서비스 질이 중요하다. 고객 관리에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 정보를 활용한다. 고객을 고정 고객, 충성 고객, 잠재 고객, 신규 고객 이런 형태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은 신규 고객,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 그 다음에 자주 오는 충성 고객, 아니면 고정 고객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불만 고객 응대하기 메뉴를 준비하고 활용한다. 불만 고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조금 불만스러운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해도 샵 매니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한 5%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5%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들여야만 불만에 있는 잠재적인 95%의 의견까지도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불만 고객 한 사람의 의견을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만 치부해버리면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견이면, 세 사람의 의견이면, 100명이 있구나. 불만인 사람이. 서비스를 보완해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100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 응대하기도 대면이나 상담하거나 대화할 때보다 신중한 태도를 예매해야 된다. 특히 말을 못하는 애견, 애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전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때도 모든 샵이라면 펫샵에서 계산 때는 어떤 고객과의 처음 대하고 또 고객이 방문할 때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는 처음과 끝을 처음 접점이자 마지막 접점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맞이하는 인사, 고객을 배웅하는 인사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사업장의 얼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화장실 이것도 고객을 그 편견을 사로잡지 않도록 깨끗한 화장실로서 고객에게 배려해야 된다. 근무자의 관리하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주인의식과 비전 제시 등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샵을 창업한 창업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같이 일하는 샵 매니저들이 공동체의식,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일관된 교육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종업원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샵의 매니저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업원이 돈을 벌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샵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펫샵에 대한 반려동물 창업주에서 펫샵에 대한 구성과 개념을 알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 한 두세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펫샵의 개념은 반려동물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매장 방문을 통해 소매점의 기능과 상품 전달자와 상담자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자와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펫샵을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입지, 인테리어, 매장의 디스플레이, 시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펫샵을 구성을 해야 된다. 펫샵의 운영을 하면서 있어서 특히 서비스 관리,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로서 어떤 건 유료로 할 것인지, 어떤 건 무료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정해야 된다. 맞춤형 서비스 관리를 한다. 반려동물 전문가로서 상담 및 서비스를 한다. 고객 불만의 관리가 되어 고객은 100명 중에서 소비자가 그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한 3% 정도다. 그러니까 3% 여기를 정확하게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 미용실 정도는 펫샵을 하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